저는 1등급사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검산식 문제인데 정말 독특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블랙라벨 1평을 풀었지만 거기서 볼 수 없는 형태의 것들, 특별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네, 이런 약간 독특한 모양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좀 생소한 모양이 있다고 하면 풀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가다듬어 두셔야 실제 시험에 이게 나왔을 때 빠르게 최적화된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2차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fx로 나눈 나머지가 gx, 그 다음에 이 gx로 나눈 나머지가 fx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2차 방식은 fx가 제수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검산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머지는 제수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라는 놈이 1차 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gx가 1차 혹은 상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라는 놈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수는 그냥 하나의 숫자인 거니까 fx-x의 제곱 마이너스 x라는 놈을 그냥 a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상수니까. 그럼 fx의 식이요, 이러한 형태의 2차식으로 확정됩니다. 맞아요? 네. 이제 a만 구하면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gx도 구해야 되나? 그죠? gx도 구해야 되고 a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직접 나누는 행위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직접 나누는 건 뭔가 좀 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직접 나누는 굉장히 좋은 풀이법이에요. 네. 그래서 gx가 필요하니까 그냥 직접 나눠서 검산식을 꾸며보시면 돼요. 나눗셈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얘를 얘로 직접 나누시라고요. 알았죠? 얘를. 알았죠? 네, 나눗셈을 해보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그럼 몫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 되고요. 맞나? 네, 몫이 x 더하기 1 예요. 여기가 x 더하기 1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짬이 좀 찼으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쓰고 싶죠. 이렇게 쓰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쓰고 싶지 않나? 안 쓰고 싶어도 되는데 아무튼 맞지 않아요? 맞죠? 예. 어차피 이제 gx가 이놈이라는 거고요. 얘가 지금 gx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g1을 구할 거니까 a의 값만 구하면 돼요. a의 값은 뭘로 구할 거예요? 뭘로 구해야 될까요? 뭘로 구해야 될까요? 저 다시 다 합해봐. 다시 합해봐요. 근데 여기 지금 x 플러스라는 인수 있고 여기도 x 플러스라는 인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도 x 플러스라는 인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겁니다. 예, 그 몫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 더 이상 0 되는 값은 없으니까 a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도 0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 못 대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니? 그런 거 같죠? 제가 이상합니까? 맞아요. 맞는 거 같죠? 예. 아니면 나 조건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나 조건이 지금 뭐냐면 이렇다고 했으니까 나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그래도 돼요. 나 조건을 이용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이놈을 gx로 나누니까 제수가 지금 이놈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몫은 얼마죠? 몫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머지가 얼마냐면 a죠. a. 맞아. 나 조건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죠. 나 조건 이용한 검산식을 써보면 여기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좌변 얼마입니까?
0인가? 0인 것 같죠? 네. 우변은요? 0, A군요? A가 0이네요. 그죠? 그럼 gx가 4배 x 더하기 1 이게 되는 거고 답은 쉽게 나오겠죠? 8이라고. 그죠? 이게 사실 이제 인수분해가 이 바로 뒷단원이라서 제가 굳이 인수분해 안 하려고 나조건 이용의 식을 써본 건데 이게 되긴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x 플러스 인수를 가지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냐? 맞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리면 뭐가 나오려나? 마일 집어넣으면 안 나온다. 그냥 갔다 오고. 그냥 같다고 대입 안 하고 아니지. 안 나오고. 그냥. 아니에요. 똑같이 나와요. 의미 없는 식이에요. 이거 안 돼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그제? 나 조건 써야만 답이 나오는군요. 이게 그냥 같아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같아서 의미가 없어요. 대입 못 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맞겠습니다. 그러려고 저가 준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여기서 x 플러스를 약분하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이 뭐가 찜찜하다 라고 얘기되는데 뭐가 찜찜한가요? 그냥 좀 식이 네, 일단 7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생각이 좀 한 방에 좀. 알았어요. 2의 세제곱에 333제곱 이건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7 더하기 1에 33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굳이 나머지 성질 써야만 됩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1인데. 네, 저 그렇게 크게 풀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풀라는 얘기, 사실 이거 전개한식을 생각해보면 7 더하기 1을 333개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럼 7과 1 중에 뭔가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1을 택할 게 아니라면 7이 무조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전개한 1 제외하고는 전부 다 7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7로 난 나머지 당연히 1인 거죠. 이걸 굳이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출제 의도는 이거인 거죠. 검산식을 활용하는 단원이니까 7을 x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333제곱을 x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나머지 정리를 위하면 제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 x는 0으로 대입하면 1이 나머지다. 이렇게 풀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의욕이 안 생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1이 나머지는 거 그냥 알겠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억지로 굳이 끼워 맞추자면 이러한 풀이를 하라고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46번 넘어갑니다. 얘는 지금 인수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수정리하고 그 유리수 해정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때 1차 인수 찾는 방식이요. 1차 인수 찾는 방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 4개에 대해서만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 만약에 네. A, B, P가 어차피 다 음수니까 그냥 P 음수 해놓고 해도 되는 A, B, P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곱이 음수니까 자연스레 P를 음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1이나 2를 넣어보시면 여기가 대부분 플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 뭐 선지를 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를 봐도 1이나 2를 넣게 되면 이 값들이 꽤 커지거든요. 지금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고작 2 빼봐야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센스를 발휘하자면, 내가 1이나 2는 굳이 판정할 필요 있겠는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F-1을 먼저 해보시면 얘가 뭐 나오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나오는데 이건 음수돼서 안 되겠네요. 그죠? 예. F-2를 해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죠? 18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 이게 0 된다는 얘기죠. 아니 2B죠. 그죠? 이게 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A 플러스 B가 9 된다는 말이니까 뭐 2, 1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1, 5는 안 돼요. A, B의 태수관계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가 2고 B는 1이고 P는 마이다. 좀 더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죠. 근데 객관식 선지를 보고 그런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알겠죠? 어쨌거나 시간을 좀 아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객관식 선지의 선지 자체도 하나의 힌트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걸 힌트로 사용하는 게 싫었으면 이 사람이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양수를 줬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랬으니까 생각해봐. 자연수 AB하고 P 곱했는데 막 객관식 선지 음수밖에 없잖아. P 음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앞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기대돼요. 뒤로 가도 여전히 이렇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떤 시험지를 뽑는다고 하면 웬만한 난이도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두 개의 3차 방식 fx하고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이거는 근데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보시면 그죠?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가 서로 같다면 두식을 빼게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fx 마이너스 gx 요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즉시 생각해 내셔야 돼요.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3차 방식이라고 차수를 확정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3차 방식이라고 차수를 확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F1과 G1이 같다는 건 F1-G1은 0이다 이 말이죠. 사실 A와 P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뺐을 때 A와 P가 같으면 2차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2차 이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이 두 개가 이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2차 인수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된다는 건 F1-G1이 0이라는 거니까 X-1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럼 2차 인수하나 1차 인수 하나 갖는 거니까 3차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fx-gx는 3차일 것 같다. 3차는 기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k로 잡고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1이다 라고 써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독특한 문제 많다니까. 여기 지금 미정계수가 아니고 확정계수잖아요. 그죠? 이 말은 f0-g0은 2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돌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미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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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수, 미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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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수. 왜 상수하면 확정계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x에 0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 얼마라고요? 2예요. 2. 아시겠죠? 이놈이 지금 2k하고 같으니까 k는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1-g-1은 뭐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시면 되죠. 맞냐? 2 나오겠네요. 그다지 제가 좋아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다 귀찮아요. 귀찮고요.
자, 2차 이상의 다항식 fx 이거 자유스토리 있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예. 이걸로 나는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니은 그나마 좀 쉽게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라도 좀 판정을 하려면 검산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산식을 써보죠. 자, fx는 x-a 곱하기 x-b 이러고 몫이 qx고 나머지는 rx다. 일단 이렇게 써보면 기억이 맞다는 건 그냥 알겠습니다. 맞아요? xa 집어넣으시면 fa는 ra와 같잖아요. 그냥 알겠고요. 니은은요? 이게 보여줘야 돼. 여기가 플러스면 모르겠는데 그죠? 예. 근데 플러스일 때 맞으니까 마이너스 때는 틀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됩니까 확실히? 어떻게 풀어야 어떻게 해봐도 안 돼요? 사실 이런 보기들이 좀 어렵죠. 이런 보기들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예, 틀렸다는 건 사실 분명하지만 역시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성립하려면 FA-RA하고 FB-RB 요 놈이 값이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FA 플러스 RA하고 FB 플러스 RB 그죠? 근데 사실 이놈이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상황에서 이게 같다는 걸 보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개소리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니은과 마찬가지로 개소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지션이 디귿이기 때문에 얘는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항상 디귿 보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 맞는 말이면 최대한 틀린 말처럼 틀린 말이면 최대한 맞는 말처럼 쓰는 게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디귿 보기를 쓱 읽었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얘는 맞는 보기인 거죠.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을 읽는 거라고. 심지어 제가 고3들한테도 등급이 막 3, 4 왔다 갔다 해서 막 대학에 불투명한 친구들한테 야 정오 판별 문제 디귿 보고 네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예 틀렸다고 해라. 틀렸다는 생각이 들잖아. 맞았다고 해. 실제 모의고사에 써보면 얘들이 진짜 놀라워요. 오 선생님 진짜 그렇던데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맞아요. 물론 수식으로 검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수식으로 검증할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틀렸다고 해라. 디귿 보기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정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판정되는 친구들이 알겠죠? 물론 100% 그렇다고 못합니다. 디귿 보기에 굉장히 틀린 것처럼 써있는데 실제로 틀린 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말대로 했는데 틀렸다라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그냥 높은 확률로 정답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지. 제 말이 진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디귿을 보고 얘는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RX로 처리하는데 여기가 지금 2차로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쓸 수 있어요. 1차 이하니까. 이제 그래서 얘가 지금 좀 구체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R0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지금 좀 구체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RX로 놓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1차 이하의 식을 꾸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산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QX를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2차 이상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만약에 fx가 3차라고 적혀있으면 QX도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잖아요. 차수를 모르니까 지금 확정을 못하는 건데. 근데 여긴 차수를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싶지만 a, b 앞에 이미 썼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시킨 대로 해볼게요. a, f, b 마이너스 b, f, a를 구하랬는데 FB면 얼마예요? PB 플러스 Q입니까? 그럼 FA면 PA 플러스 Q죠. 그럼 뭐가 남죠? 이 전개하시면 PAB, PAB거든요. 없어져요. 그죠? 그럼 AQ하고 마이너스 PQ만 남죠? 그러니까 Q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가 돼버려요. 오, A 마이너스 B가 적은가 보다. 그럼 Q가 R 제로냐라고 하면 R 제로인데요. 디귿은 맞는 보기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디귿은 왜 갑자기 검산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나요? 라고 하면 위치상 맞은 보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검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니은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발레를 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안 같을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 더 보여주면 되는데 좀 귀찮았어요. 저건 맞을 때를 보여주는 게 더 경우의 수가 적을 것 같죠? 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굳이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죠? 다음 5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을 2차식으로 나눈 몫을 qnx 나머지를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모든 것을 고르시오. 얘는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적어줬기 때문에 그죠? 시킨 대로 한번 해보죠. 일단 검산식 자체는 x의 n제곱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qnx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도 pnx 플러스 qn. 그러니까 지금 제수 자체가 차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몫이라든지 나머지가 n에 의해서 변동된다라는 뜻의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억은 뭐 이거 아무 상관없는 보기죠? 이거 그냥 대칭축이 뭐예요? x는 2분의 1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식은 뭐예요? x는 2분의 1 대칭이다 라는 얘기죠. 타당합니까? 맞죠? 맞잖아요. 니은 볼게요. 1-x의 n제곱을 fx로 나눈 몫은 뭐 이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우리가 1-x의 n제곱을 나누고 싶으면 이게 x와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1-x 대입하면 되잖아요. 니은을 판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x 대신 1-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게 한 것 같군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x의 n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1-x 넣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식이 fx는 f 1-x 둘이 같다. 즉 2분의 1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x 넣어봐야 어차피 그대로다 이 말이죠. 실제 계산해본다면 왜 그대로지? 이런 다음에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미 기억에서 판정한 보기잖아요. 2분의 1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qn 1-x 이게 되는 거고 pn 1-x 플러스 q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몫은 지금 우리가 되는 게 맞죠. 제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디귿 보기의 예를 보시면 뭘로 보입니까? 이 두식 합하라는 걸로 보이지 않냐? 두식을 더하라는 걸로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x의 n제곱 더하기 1-x의 n제곱은 어차피 여긴 공통인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pn 플러스 2qn 나와요? 맞아요? 이게 지금 상수죠? 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디귿에 있고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인 경우도 있거든요. 제발 꼭 확신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60번. fx를 x-1이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합이 0이다. 같다라고? 그럼 나머지 합이 0이다. 그러니까 더해서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를 일단 좀 더 놔두고요. 지금 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어차피 얘와 얘의 연관성 때문에 검산식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실제로 제가 x-1을 세제곱으로 나누는 지금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건데 x-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는 F1이거든요. 더했을 때 0이란 말은 얘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F1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마이너스 F1이라는 얘기죠. 여기를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저 AX보다 목소리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산식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F1이라고 봤어요.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F1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예. 그리고 X-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쓴 척 하면서 사실은 X-의 제곱으로 나눈 검산식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나머지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F1이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F1 써도 되죠. 원래는 예. X-의 세제곱으로 나머지랑 그러니까 2차 식이 나와야 돼요, 원래. 달라지죠. 예, 맞아요. 이게 제가 지금 X-1의 제곱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좀 복잡한 계산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쓴 건데 혹시 문제가 있는 식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은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수정할게요. 알겠죠? 제가 너무 신속하게 가버린 것 같아요. 혼자 막 풀다가 여기를 QX라고 보고 이건 X-를 세제곱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금 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제수의 관점을 얘로 바라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F1 이걸 적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죠? 예. 이게 더 좋은 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알겠죠? 예.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 목소리 합치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처음 문제 풀 때. 이건 이해 가시죠,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 검산식에서 x에 1을 대입해보면 f1은 가운데 끼는 다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f1밖에 안 남아요. 어차피 여기 다 0 되잖아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1이 0이란 말이죠. 맞냐? 근데 여기를 이걸로 안 쓰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도 되죠? 3차라고 이제 보면 제수를. 맞아요? 예. 그럼 이때 f2를 계산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게 0이라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많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놔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인지 알겠죠? 근데 앞에서 특별히 질문이 없었던 걸 보면 이런 식의 검산식의 변형에 좀 익숙하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원래 몇 개, 한 두세 개 써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를 보여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알겠죠? 네. 그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풀 건데요? 아니 생각했던 것처럼 두식 더해가지고 두식 검상식을 써가지고 더해가지고 네. x-를 한 개 정도 묶여가지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었냐고요? 제 생각에는 풀이랑 좀 달라요. 아니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왔었죠, 우리가. 이런 스타일 문제는 계속 이렇게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기 앞에서 주어졌던 2차 끼고 3차 만들면 요 3차식의 검산식을 2차식에 관해서 변형해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이게 원래 정해진 패턴들을 푸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방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제 이 아이하고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41번 같은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때 우리가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몫이 qx가 됐고 근데 관점을 여기가 제수인 것처럼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제수라고 하면 얘가 그대로 와서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제수라고 하면 나머지 차수가 제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로 나눈 몫은 a일 거고 그때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a x-1의 제곱, 이거 나머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3x 플러스 2 이렇게 쭉 써왔잖아요. 이거 동일한 풀이잖아 지금.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서 아까 그 풀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서 60번 풀이를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보세요. 얘보다 차수 한차 높은 거 있죠? 똑같은 x-를 안 곱해도 돼요. 딴 거 곱해도 돼요. 알겠죠? 아무튼 이거에 관한 검산식을 제가 쓰는 것처럼 하고 관점만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 2차식을 몫은 a이고 x-l 제곱이고 나머지는 이거 이용해 제가 얻은 거죠. 마이너스 f이다 이렇게. 그럼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완전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풀이가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풀이가 굉장히 많은 문제의 풀이를 보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고일들 진짜 많거든요. 그냥 입안이 우수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고일들이. 알겠죠? 62번 보겠습니다. 당식 fx가 모든 x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치 대입을 시도하는 건 약간 무리수인 것 같고요. 뭐 아예 안 된다고 보긴 좀 힘든데 계수 비교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니 fx의 차수를 몰라요. 차수를 알아야 집어넣어서 전개하든가 마든가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 차수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 최고창을 가정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x의 최고창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ax의 n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최고창만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럼 왼쪽은 최고창이 확실히 ax의 2n제곱입니다. 맞죠? 우변의 최고창은 뭐예요? 이거 약간 갈등되지 않냐? 두 가지로 ax의 n 플러스 3일 수 있습니까? 맞아요? n 플러스 3일 수 있죠. 근데 이러려면 제 생각에 n 플러스 3이 4보다 커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n이 2 이상이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뒤에서 뺀 마이너스 2x의 4제곱과 관계없이가 최고창이 되잖아요. 만약에 얘랑 차수가 같아서 n이 1이었고 a가 우연찮게 2였다고 하면 둘이 쫙쫙 사라지면서 최고창이 이상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신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놈이 5창이어서 이놈과 빠져서 차수가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 상황은 n이 1일 때밖에 없죠, 이제 이러면. 2까지 여기 포함이잖아요. 그죠? n이 1일 때하고 뭐 상수일 때가 있는데 뭐 상수일 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죠? 예. 그럼 n이 1일 때밖에 없어요. n은 그냥 1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n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좌변은 ax의 제곱인 거죠. 맞냐? 맞아요? 그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차이기 때문에 2차를 맞춰주려면 4창 소거돼야 되죠? 4창이 소거되려면 fx 플러스 1의 최고창이 지금 ax인데 이때 a가 2여야만 되죠. 그래야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야만 없어질 것 같으니까 2x의 제곱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창 자체가. 맞니? 맞죠? 그래 4창 없을 거 아닙니까? 좌변이 x제곱 맞아요. 네? 좌변이 x제곱 맞아요. 좌변은 ax의 제곱이죠. 최고창만 보는 거니까. 지금 모든 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최고창만 보는 거예요. 얘가 ax n제곱인데 지금 n이 1일 때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그냥 ax일 거 아닙니까? a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x의 제곱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X가 최고차항 4장 전개되면 AX의 4제곱 되겠죠? 그럼 둘이 사라지지 않으면 등식이 일단 연결될 수가 없죠. 차수가 다르니까. 사라져야 되니까 아, A가 2구나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상태면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확정할 수 있죠. 1차식이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이 3차가 안 사라지죠. 아, 그 다음 3차가 안 사라진다고? 플러스 1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긴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냥 최고차항만 보자면 그렇다고 맞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최고차항을 굳이 맞춰보자면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요. 알겠죠? 그럼 1차식인데 이제 막상 집어넣어서 다른 항들 비교해보면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거 나중에 아는 거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우연찮게. 그래서 뭐 낮은 애들 보통 안 되던데 이거 제끼면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확인하셔야 되고, 이건 어차피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ax 플러스 p라고 2x 플러스 p라고 잡아놓고 집어넣어 보시면 당장 3차부터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이때 2n과 n 더하기 3이 같으니까 n은 3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넣고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사실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수치 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해보고 수치 대입이 너무 더 짜증날 것 같으면 그때 계속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치 대입을 시도하겠습니다. 알았죠? 여기에다가 수치 대입을 시도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3차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인수 3개만 찾으면 돼요. 최고차항 기수는 모르는데 아무튼 인수 3개 찾아봅시다. 알겠죠? x에 뭐 넣어보고 싶어요? 0. 그러면 우변이 그냥 f1과 관계없이 0이죠. 그래서 f0이 0인 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f0이 0인 거 이용해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어야겠네요. 그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f1이죠. 이건 0 되죠? 여긴 얼마죠? 0이네요. 그래서 f1이 0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x에 1을 넣은 게 아니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네. 이번에는 f2를 써먹어야 되죠? 그럼 x에 1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f니까 0이죠? 그럼 여기가 8f인가요? 여기 또 0 되죠? 그럼 f2도 0 되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치 대입을 인수 3개 찾았거든요? 이게 되면 이게 더 낫죠. 네. 이게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계수 비교하시면 되고 계수 비교를 해도 답은 나올 겁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 인수 3개만 가지고 우리는 뭘 확정할 수 있냐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난 잘 모르겠고 이런 모양이다 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요. 타당합니까? 뭐 f가 0이다는 이미 우리가 얻은 거고요. 3차 다항식이다 아까 위에서 확인한 거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a 몰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를 굳이 구해야 될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x-3 fx 해보시면 a, x, x-1, x-2, x-3 이게 되겠죠. x, f, x-1 해보시면 a, x, x-1, x-2, x-3이 되면서 이 a 확인 안 해도 맞다는 거 알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다 맞습니다. 5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함수의 차수를 확정하는 상황은 최고차항과 같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딸린 항이 많으면 경원수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뒤쪽에서 막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집에서는 차수가 제일 큰 게 답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야만 좀 기수 비교도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훈련이 목적인 것들이니까 좀 그렇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함정을 파는 게 좀 목적이다 보니까 너네 주로 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것도 되지롱?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질문 안 한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등 공사가 이 정도만 하죠.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